네, 계속해서 북중 정상회담 관련 소식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차도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 장원준 뉴스편집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정은의 깜짝 방중으로 북한 핵 방정식이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단계성, 동시성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거.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 처음으로 국제사회한테 내가 하려는 비핵화 진짜 하려는지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하려는 비핵화는 이거다라고 쓴 단어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식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그런 조치라는 건 그 얘기인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아버지, 그러니까 김정일이 했던 핵 단계 전술을 또 내밀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우리가 살라미 전술이라는 말까지 썼듯이 조금씩 먼저 보상을 좀 내면 그거에 따라서 북한이 할 수 있는 조금씩의 후퇴를 하겠다. 핵 폐기는 저 뒤에 있는 잘라서 하는 그런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과 미국이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런 그 방식과도 많이 어긋나고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밝혔던 한 칼의 매듭을 끊겠다는 일괄 타결과도 많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이 정말 파격적으로 중국과 한꺼번에 그야말로 일괄 타결하듯이 한꺼번에 이 관계를 회복하면서 내민 이 북한식 비핵화 회법이 예전에 우리가 속기도 했고 수포로 돌아갔던 그런 방식과 비슷해 보여서 걱정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비아식 핵포기, 선 핵포기라고 후 보상하는 건 우린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 뭐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과거에 북한한테 뭐 미국이건 뭐 우리나라건 속은 게 사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08년인데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는 국제적인 어떻게 보면 큰 연출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런 장면을 포함해서 2007년이라든지 2008년, 2009년 그 전후로 한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살라미 전술처럼 나눠서 단계적으로 하고 육자회담도 하고 그러면 먼저 좀 보상을 받으면 실제로 많이 중유 같은 지원을 많이 북한이 챙겨가면서도 결국은 핵 비핵화 부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던 그런 아픈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나 우리 특히 이 북한 관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번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일단 북한이 예전에 했던 우리로서 수포로 돌아갔던 일을 다시 꺼내는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 의원님, 김정은이 결국 과거 협상 때 사용했던 단계적 해결론 들고 나온 셈인데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영변 원자로 시험 가동이 위성을 통해서 포착됐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면 미국 입장에선 굉장히 더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네,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어요.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은 우리 특사단 방문에 의해서 두 번째로 비핵화 이제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비핵화하겠다라고. 이게 부정적인 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특사단이 갔다 온 다음에 서울 브리핑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틀 뒤에 워싱턴에서 발표를 또 했어요. 방북 결과를. 그러면서 이번에 또 이제 김정은이 이제 북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언급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이게 서울 브리핑에서는 결과적으로 대북 적대식 정책 포기하고 이 체제 유지, 체제 보장 이걸 해주면 비핵화하겠다. 선대의 유운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워싱턴 브리핑에서는 전제 조건이 사라졌어요. 그냥 비핵화만 강조됐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런 걸로 볼 때 과연 이게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중점을 둔 거냐 아니면 사실은 지금 얘기한 선대의 유운이나 단계적 비핵화는요. 북한이 핵 보유 정당화를 할 때도 동원되는 논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핵 포기 의지가 정말 있는 거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은 여전히 들 수가 있고요. 이 북한이 지금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를 노출한 것 자체도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카드가 많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계속 가게 되면 그리고 한미가 일종의 성의를 보여주지 않으면 나도 내가 할 길을 그대로 핵 능력 확장하면서 가겠다라는 또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중국을 또 등에 업은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북중 정상회담이라는 카드가 그것도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존재하는데요. 저도 깜짝 어떻게 보면 헛짚을 정도로 김정은이 직접 가면서 북중 정상회담에서 얻어낸 것은 결국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만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못 거둘 경우 자기 주장을 백업해줄 상대를 하나 얻은 거고요. 옵션 B를 얘기해야 그러니까 그게 되겠죠? 우리 면에서 조금 경계해야 될 거고 긍정적인 거는
나름대로 북한이 그 기존에 중국과도 대등한 존재라는 스탠스를 보이던 거에서 다시 이제 과거 중국에 숙이고 들어가는 스탠스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중 관계를 그 운영하는 데 따라서는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또 한번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자, 단계마다 주고받겠다. 이거는 트럼프가 절대 안 하겠다 이런 방식인데, 자, 과거 협상 되풀이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이제 있다라고 보고요. 바로 이제 이런 가능성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대북 특사단이 가서 3월 5일 날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비핵화의 조건을 얘기했거든요. 하나는 군사적 위협이었고 체제 보장이 되면 비핵화하겠다라는 조건을 얘기했다라고 하면 이제 엊그제 이 중국을 갔다 와서 발표한 내용은 단계적으로 그리고 동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건 방법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조건을 얘기했다가 조건에서 훨씬 더 이제 구체화돼서 들어갔죠. 그러니까 단계와 조건과 단계가 어제 사실상 엊그제 그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북한은 이제 정립이 됐다라고 봐야죠. 바로 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다시피 말에는 말, 행동에는 행동으로 가겠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 동결할 때는 사실상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뭘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핵 폐기할 때는 뭘 해줘야 되고 마지막 비핵화할 때는 뭘 해줘야 되고 이게 바로 단계적인 것과 동시에 동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북한은 전략을 수립을 했고 중국과 이 전략에 대해서 합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사실상 리비아식 해법 전체적으로 비핵화하고 나면 그때 보상을 해주겠다. 보상도 하고 무슨 뭐 경제 제재도 완화해주고 뭐 그다음에 수교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하고는 전혀 상반된 그런 접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돌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네가 먼저 포기하면 주겠다. 무슨 소리냐? 지원해주면 단계적으로 포기하겠다. 생각보다 이 푸는 시점이나 푸는 방법이 평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진핑과의 만남은 김정은 첫 번째 국제무대 데뷔로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을 잠시 보시죠. 나는 이번에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나의 첫 외국 방문의 발걸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가 된 것은 너무도 마땅한 것이며 이는 조중 친손을 대를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이어나가야 할 나의 숭고한 의무로도 됩니다. 자, 북한과 중국 전통적으로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고 칭할 정도로 우호적인 관계였는데 그동안 정말 냉랭하지 않았습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야, 내가 한 방이 있거든. 한 방에 이 냉랭한 게 다 해결됐다고 봐도 될까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김정은 들어서서 굉장히 이제 냉랭한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심지어 이제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의 특사까지 이 북한을 보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 사람을 만나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냉랭한 맞습니다. 관계를 유지한 건 사실이고요. 전체적으로 한 7년 동안의 전체적인 이 김정은의 집권 기간 동안 한 5년 동안은 최근 5년 동안은 아마 역사상 가장 북중 관계가 안 좋았던 그런 관계였다라고 보는데요. 사실상 엊그제 그 방문을 통해 가지고 방문에 대한 그 양국의 회담에 참석한 사람들의 면면이나 또 중국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 일행을 대한 태도나 또 보안이나 이런 면을 보면 한꺼번에 정말 눈 녹듯이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일성이 중국을 40여 차례, 김정은이 8차례, 김정일이 8차례고 김정은은 이제 집권 7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중국을 가게 됐는데 김정은은 선대부터 이어온 이 북한과 중국 간의 친선 관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조선중앙TV 영상 보시죠.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와 리설주 여사께서는 3월 27일 습근평 동지와 백여원 여사가 낚시터 국빈관 양원지에서 마련한 오찬에 초대되셨습니다.
양원재는 일찍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중국의 선대 수령들과 친선의 정을 토토히 하신 유서 깊은 곳입니다. 네, 두 정상 만찬에서 혈맹의 역사까지 강조하면서요. 두 집안의 선대 인연까지 언급한 거, 이거는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네, 그만큼 북중 간의 관계라는 게 지도자가 바뀌어서 그 근본적인 그 관계 구도가 이 변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를 한 거고요. 예. 사실은 이제 혈맹 얘기도 나오고 선대 인연 얘기도 나왔지만은요. 이거는 전통적인 북중 관계라는 것은 결속도 그만큼 강하지만 다분히 그 상하 관계라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로 깔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김일성 자체가 공산주의 운동을 시작을 할 때 그 이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그 이 김일성의 멘토들의 대부분이 중국 공산당 인사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그 이 방중하는 모양도 보면 중국 측에서 굉장히 환대를 해준 걸로 돼 있지만은 사실상은 이 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김정은이 먼저 요청을 하고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시진핑이 초청을 해서 간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환대 받은 거 자체는 사실 아닌가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았다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그 일단 북한의 태도에 내가 기존의 관계로 복원해서 돌아가겠다. 위계 관계를 인정을 하는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북한에 낯을 세워준다는 의미에서 환대로도 반영을 한 거고요. 굳이 얘기하면은 아버지 때보다는 이게 또 환대라고 볼 수도 없어요. 또 아니 근데 본인이 한 일들이 있는데 아버지만큼 환대받을 거라고 예상까지는 못했을 것 그리고 같아요. 또 하나가 이게 실시간 그 중계가 아니고 통제돼서 나온 프레스 릴리즈의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환대를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최대의 환대가 있었는지 이거는 일단 설명은 양쪽 다 북한에 낯은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그 이 선대의 인연이라는 걸 강조하는 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사실은 김일성하고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요. 그 이 항일 운동을 같이 했다든가 아니면은 공산당 원로들하고 그 중공산당 원로들하고 김정일의 개인적인 인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김정은 시대에는 딱 끊겨버렸어요. 김정은이 그 이전에 중국 공산당의 고위 원로들하고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인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선대 인연을 강조했다라는 거는 결국 김정은 시대에도 이런 과거와 같은 단순한 어떤 정책적인 연대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의한 끈끈한 인연들이 앞으로도 유지가 될 거다. 이걸 중국 측에서 은연중에 강조를 한 거죠. 그렇군요. 차 위원님께서는 지금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 중국의 또 속내가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김정은의 방중 비공식 방문이었는데 1박 2일간 이 베이징에서 제 눈에는 사실 특급 예우를 받고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의전이 이루어진 그 절차 사람을 보면 특급 대우 아주 국빈급 의전을 받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은 국가주석이 우리로 지금 대통령 같은 국가 원수이고 당 정군을 장악하고 있지만 그 외 정치국 상무위원이 총 7명 그 이제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 나머지 6명이 사실상 다 우리로 치면 총리급 예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적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는 그쪽에서 그 우리로 치면 외교부 차관복급 쿵시안유라는 차관복급이 그 영접은 나온 반면에 이번에는 직접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 열차 도착했을 때 그 상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후닝이라는 상무위원, 그러니까 총리급이 나온 거예요. 그 외 여러 사람의 우리로 치면 뭐 부총리급, 장관급들이 나온 그 예우만 놓고 봐도 일단 우리보다는 훨씬 강하겠다. 물론 김정일이 옛날에 갔을 때는 상무위원 전체가 다 9명 전체를 다 만나게 7명일 땐 7명, 9명 도열해서 만나주는 그런 예의한 거에 비하면 조금 낮아졌지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뭐 전체 자금성 비우고 했던 그 예우보다 낮아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동안 북한 중국이 틀어졌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환대를 했다라고 볼 만한 소지가 많고 이번에 가서 그러니까 저 김정은은 리커창 총리도 만나고 상무위원도 만나고 상당히 요직에 있는 중국 고위급 인사를 만난 반면에 우리 대통령이 그때 가셨을 때는 리커창 12월이죠. 그렇죠. 그냥 저 시진핑 주석이랑 밥 한번 먹고 리커창 총리하고도 밥 먹는 약속 틀어져서 못 드시고 결국 그 충칭 서기학원 식사에서 혼밥 많이 했다는 논란이 있었다는 거 비교하면 중국이 확실히 북한을 그리고 김정은을 이번에 파격적으로 예우했다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전체를 붙이고 싶은 게 우리 한중 관계의 경우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그곳은 뭐 혈맹이겠죠? 아니요. 혈맹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 중국하고 북한 아니면 중국하고 이제 베트남
이런 이른바 얘기하는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국가들끼리는요. 정부 대 정부로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기에 공산당끼리의 우호 관계라는 게 같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당 일당 체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급이 올 때는 주로 정부 인사들이 의전상 맡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북한과 같이 체제가 비슷할 경우에는 공산당끼리의 관계까지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이거를 남북한에 우리는 몇 명 만나게 해줬는데 김정은은 이거는 우리가 조금 한중 관계 차원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1대1로 그렇게 딱 비교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김정은이 북한 베이징에 있었던 게 한 24시간 정도 되는데 8시간을 시진핑과 그렇습니다. 같이 있었다. 이런 또 조간신문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중국 가서 좀 더 환대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우리 정부가요, 김정은의 중국 방문 언제 확인했는지를 놓고 다소 논란이 일었습니다. 관련 통일부 브리핑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 방중과 관련돼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확인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 방중 사실 발표를 우리 정부에 사전 통지해 오는 등 한중 간에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중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정부는 방중 사실 사전 통보 받았고 한중 간에 긴밀히 협의 계속하고 있다 입장인데, 오늘 중국 양재츠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방문을 하는데, 자, 아무래도 북한과 중국의 이 회담 결과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 북한 중국 간의 회담 결과에 대한 이 내용이 분명히 있겠고요. 지금 한번 순서들을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 서울로 브리핑 가고 워싱턴 브리핑 가고, 이제 북중 정상회담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북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가 앞으로 비핵화에서 이제 이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취해야 될 스탠스라는 거를 양재수는 이제 은근히 강조하려고 할 거예요. 더구나 이제 북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재미있었던 것 자체가 특사단 방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한미 연합훈련과 같은 사항은 양해한다. 정기적인 훈련을.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우리 이 특사단장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정의용 특사단장이 전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번에 나오면은 사실상 쌍중단 쌍계병행이라는 기존 중국의 의제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다 보면 나중에 이 한미 연합훈련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문제들도 지금 당장 이번에는 걸지 않았지만 시간이 가면서 하반기로는 UFG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도 유의해야 될 거예요. 그렇군요. 자, 김정은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시진핑,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형님 먼저 좀 만나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G2, G2 이런 나라, 중국을 살짝 등 뒤에 두고 과시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까지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정상회담. 죄송합니다. 갑자기.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미국 정상회담, 그다음에 남북미 정상회담 이런 식으로 해서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하고 이렇게 해서 3자가 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느닷없이 중국이 끼어드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김정은이가 요청을 해서 아마 시진핑 주석이를 수용을 하긴 했지만 아마 중국에서도 이걸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사실상 패싱 당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오히려 이제 대만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중국이 간파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북한 핵 문제 이걸 가지고 능히 미국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3차원 차원에서의 이런 비핵화 문제가 완전히 이제 4차원이고 고차원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문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훨씬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의 어떤 전략적인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네. 지금처럼 계속 제재 압박을 꾸준히 하면서 한 방에 모든 걸 핵 폐기를 다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 워싱턴의 이번에 이 반응을 보면은요, 예. 대부분 대충 짐작이 갈 것 같아요. 이 환영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 환영한다는 내용 자체가 비핵화 또 한 번 얘기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럼 워싱턴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이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는 다른 부분은 안 들겠다. 그 비핵화하겠다는 약속 분명히 했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내놔라. 이게 이제 북한에 대한 태도일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해서는 영향력 확인됐네. 이제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이 더더욱 예. 그 힘을 써줘서 대북 압력이라든가에 동참을 해서 확실한 비핵화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예. 이게 아마 워싱턴이 이제 앞으로 취할 스탠스일 거예요. 뭐 조건, 단계적인 비핵화라든가 뭐 성의라든가 이런 문제 자체는 못 들은 걸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군요. 자,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셈법이 정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데 대표단의 출발하는 모습 잠시 보시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제 북한 측이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또 비핵화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저희가 지난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또 그 뒤에 남북 간의 고위급 북한의 대표단이 오고 특사가 교환 방문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의제로 논의가 되어 왔고 앞으로도 저희가 중점을 두고 논의할 의제입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 한 달여 앞두고 중국 변수가 발생했는데 우리나라 남북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볼 때 남북 정상회담 자체는 북중 정상회담하고 이 관련 없이 일단은 협력적인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머지 의제들에 대해서 이 긍정적으로 북한이 반응을 보인다라고 해서 혹시라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지금 얘기가 됐던 지금 계속 핑퐁 주고받듯이 조건이 갖춰준 비핵화하겠다. 그다음에 무조건 비핵화하겠다. 그다음에 이제는 단계적으로 비핵화하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사실은 이제는 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해법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버전을 북한한테 강조를 해야 되고요. 이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도 그동안 북한이 취해오던 스탠스와는 달리 분명한 비핵화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당사자고 앞으로 비핵화 문제가 남북한 간에 계속해서 주요한 의제가 돼야 된다는 면을 관철시킬 수 있다면 이거는 상당히 미북 정상회담이나 그 앞에 나머지 그 사태 진영과도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만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크게 북한의 진전된 입장을 이끌어낼 수가 없으면 주변국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좀 난항이 예상이 되는 건 다 분명해요. 그렇겠습니다. 예. 자,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환한 미소를 지면서 김정은의 옆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리설주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 북한의 첫 이 퍼스트 레이디 외교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일성이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부인을 데리고 어디 외국 나갔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부인을 데리고 외국에 나간 것도 없고 그 북한 국내에서 누굴 맞이한 적도 없고 심지어 정확한 당시 부인이 누군지도 헷갈리고 이랬던 거에 비추어 보면 그렇네요. 사실 얼마 전부터 그 리설주를 동지라고 안 부르고 북한 방송이 여사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조금 변화가 감지됐는데 그때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도 리설주가 같이 맞았죠. 이번엔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 같은 가수 출신이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감정이 교집합이 있을 수 있는 펑리 유한과 함께 굉장히 환하게 웃는 모습.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 국제사회에는 북한도 저렇게 정상 외교할 때 퍼스트 레이디가 같이 가는 정상 국가구나라는 이미지를 주려는 전략인 것 같아요. 굉장히 김정은이 그 부분에 아주 집착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저 모습이 전 세계에 공개되면서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일단 좀 효과를 발휘한 것 같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리설주는 굉장히 여유롭고 아주 미소를 띤 무대에 서본 사람이라 좀 다른 것 같고 다만 김정은은 아까도 우리 앵커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거의 무슨 정말
외교 무대에 나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긴장한 모습이 너무 역력했고 제가 아나운서 처음 돼서 첫 취재에 나갔을 때 그 모습을 보는 듯해서 그 모습이 굉장히 많이 웃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보면 그리고 다과회에서는 그 어제 TV조선 기자가 보니까 약간 가쁜 숨까지 몰아쉬는 모습이었다. 건강상의 문제일 수 있지만 너무 긴장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김정은이 마지막에 이제 지금 막 나왔던 마지막 헤어질 때 두 손 잡고 하는 정도일 저 사진은 굉장히 긴장한 사진이고요. 그러나 보십시오. 참 역력합니다. 긴장인데 저 때 되면 조금 긴장이 풀렸는데 리설주는 퍼스트 레이디로서 처음부터 굉장히 여유로웠다. 이렇게 좀 대조가 됐습니다. 자, 리설주가 김정은 방중을 위해서 준비된 카드라 이런 분석이 있는데 북중 관계 해빙에 리설주 퍼스트 레이디 역할이 분명히 있겠죠. 네, 있을 겁니다. 이설주도 사실은 가수 출신이고 펑리위안도 가수 출신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이설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중국에서 잠시 이제 연수한 적도 있고 그래서 아마 중국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좀 나을 텐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여사 정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일정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요. 사실상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에 대북 특사단이 올라갔을 때도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또 나를 뚱뚱보라든지 로켓맨으로 부르지 말고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로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미국을 향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나는 정상국가로서 당신들하고도 이렇게 접견하고 만찬할 때 이설주 포함시켰고 이번에 중국 갈 때도 그렇고 아마 미국 갈 때도 내가 같이 갈 테니 이거 미리 참고해라. 이런 이제 의사 표현도 있다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정상인 사람이 보통 사람들 만났을 때 나 정상으로 좀 봐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안 하죠. 김정은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숙 여사나요, 리설주, 펑리위안 또 저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김정숙 여사, 리설주, 펑리위안 제. 노래를 전공을 했다거나 가수였던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